석류를 배워보도록 하죠. 석류는 그 모양이 보석을 넣는 복주머니 같아서 복을 뜻하는 사금대라 부르며 부기다남의 뜻이 있습니다. 석류 열매는 열십자를 경계로 그 안에는 입구자와 같은 사각형의 열매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데서 복 많음, 아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붉은 꽃은 잡기와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벽사와 행복을 바라는 구복의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석류 그려보죠. 오늘은 석류를 좀 그려보도록 하죠. 석류 그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류는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석류화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석류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석류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꽃 그리기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한번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수화 꽃이랑 비슷하게 화법이 그렇습니다. 야, 겹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겹꽃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만큼 네, 그렇죠. 꽃의 형태가 꽃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개화를 합니다. 능소화를 그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겹꽃이 아니고 네, 헛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여기에 열매가 매어 달리게 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열매가 매어 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점점 이렇게 놓고요. 이제 저게 떨어지죠. 저게 똑 떨어집니다. 꽃이 꼭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 꽃이 떨어집니다. 꽃이 떨어지면 이게 너무 동그랗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좀 이렇게 좀 찌그러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당연히 좀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야, 그러면 이제 얘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요게 큰 대자처럼 생겼어요. 별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생기고요. 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에 이제 조금 네 이렇게 모양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열매가 얘를 이제 보면은요 좀 말라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에 수술이 있고 꽃받침이 있겠죠. 야, 받침이 있어서 이렇고요. 꽃 받침이 있고 이렇게 여기에는 꽃 수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무가 붙고 여기에 꽃 수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기 이게 벌을 몰고 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이 꽃이 똑 떨어집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렇죠. 아직도 수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 놓고서 이제 형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편하게 그릴 땐 어떻게 그리느냐면요. 이렇게만 그리는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도 그리거든요. 어떻게 그리냐면 구름과 몰굴처럼 제가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쉽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이렇게 깨진 형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깨졌다 치고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좀 명암을 좀 이렇게 살살 넣어 주고요. 이렇게 명암을 그래 놓고 여기에 색을 좀 칠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색을 한번 이렇게 칠해 볼까요? 이렇게 해 놓고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죠. 등황에다가요. 네, 등황에다가 주표라고 등황에다가 석자색 좀 섞은 후 네, 끝에 먹물을 조금 찍어서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을 이렇게 좀 넣어줍니다. 조금 더 하면 붉은기가 더 살아도 좋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니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색을 살짝만 넣어줘도 이쁘죠. 그래 놓고 그 안에 씨는 흰색과 호분과 연지를 여러분이 섞어서 하면 아주 이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색깔은 꼭 호분과 연지, 물론 그 전에 거기에 씨앗을 좀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먼저 더 보여드릴까요? 그럼 여기에 씨앗은 절대 동그랗게 그리지 말고 원래는 약간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약간 이런 식으로 편으로 약간 네모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려놓고 이 안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사금대라고 그래서 복주머니에 비유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복주머니 형태의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 깨어진 옥. 그렇게 옛날
율곡이 3살 때 읊었다고 그래요. 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야, 보십시오. 어,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나오고요. 그래 놓고 거기 안에 조금 더 흰색으로 좀 이렇게 콕콕 찍어서 그 빛깔이 좀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더 멋있죠. 이것이 석류,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흰 빛을 이렇게 딱딱 찍어주면, 예, 조금 더, 예,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금 붉은 기운을, 네, 연지 기운이죠. 연지 기운을 조금 마무리로 조금만 해주면 이 석류 그리기는 완성이 되죠. 이렇게 석류를 음영을 조금만 더 주면 됩니다. 물론 이때 연지를 너무 깊게 쓰지는 마세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석류가 완성이 되죠. 그래놓고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예, 예, 수술이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 그림이 바로 석류 꽃부터 석류 이렇게 그리는 법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됐으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지에 이 석류가 메어 달린 형태가 있겠죠. 네, 석류꽃이 이렇게 온다면 여기서부터는 석류 실과, 즉 석류 과이, 그 과실을 그린 거랑 똑같습니다. 자, 얘는 그렇죠. 실과인 거죠. 예, 과실이에요. 석류 과실을 그린 겁니다. 과실 화법 중에서 당연히 뭡니까? 예, 그렇죠. 라인을 먼저 구법을 하고 나서 거기에 색을 한 경우고요. 이거는 반대로 바로 설색을 몰골로 그린 방법이죠. 그러니까 몰골과 구룩이 혼용돼서 같이 그려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얘도 가지를 한번 그려야죠. 지간화법이 있긴 한데 여기에 꽃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석류 꽃이 가지에 메어 달려 있는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잎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잎사귀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좀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뭉쳐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잎사귀 그리기가 생각 외로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너무 크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한번 일단 잎사귀를 대략 몇 개를 그려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잎사귀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가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네,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잎사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죠. 노랑으로부터 태양을 받은 색깔로 점점 변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어떤 건 이렇게 크게 나고 어떤 건 작게 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긋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냐면 인맥이 하나씩 있겠죠. 이렇게. 네. 얘는 생각 외로 크지 않다고 그랬죠. 예. 다른 잎사귀에 비해서 석류 잎사귀는 생각 외로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여기에
꽃이 메어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 꽃이 중간중간에 메어 달려 있는 건데, 그래 놓고 그 꽃에서 석류가 피는 거죠. 그냥 한번 간단하게 그냥 모양만 보여줄게요. 요런 데서 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어 달려서 여기에 이렇게 피는 거예요. 어떻게? 요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또 다른 가지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이렇게 필 수가 있겠죠. 아직 뭐 안 핀 것도 이렇게 메어 달릴 수가 있고. 그다음 조금 더 이렇게 메어 달리는 거죠. 이렇게 메어 달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보다 그리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석류, 과일, 실과를 그리기가 좀 어려운 거지.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가지에 메어 달려 있겠죠.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그 잎사귀와 꽃 피는 과정 중에 그린 석류입니다. 그러면 완성작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완성작 해보도록 하죠.